시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반은 뭐 그렇게 아쉽거나 평소에 공부할 때 부족했던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반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본인 점수들이 다들 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 거야. 지금 안 온 선영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실수해서 틀린 사람들, 뭐 또는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어요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시간 부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일단 대부분의 반들에서 공통적으로 질문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문제점들이 뭐냐면 1학년 때 유독 그런 게 중학교 때의 공부 방식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게 고착화돼 있어, 너무.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에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생각을 넓게 하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 바로 앞에 SWS 반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거지. 사실 하위권 반들은 개념 설명 자체를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해. 시험이 직전인데 아직도 애들이 선생님 인수분해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다고. 보기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지금 우리 반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왜 문제를 푸는데 자꾸 실수는 좀 그렇고 왜 자꾸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왜 시험 때 안 떠올랐을까? 시간에 쫓김으로써 왜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 왜 안 떠올라가지고 엉뚱하게 풀었을까? 그거는 이제 평소에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 있잖아. 개념 설명을 아까도 말했듯이 개념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 부분을 그 개념적인 부분을 몰라서 틀린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우리 반은. 근데 문제에서 질문이 자꾸 나와. 왜 그래? 두 개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지만 이 문제에서 왜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을 배웠지만 왜 이 문제에서 그걸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너희들이 그래서 평소에 나한테 문제 질문을 하잖아. 숙제 질문을 하고 하잖아. 내가 이제 주입을 하는 개념 설명과 풀어봐 하는 거 말고, 풀어봐가 아니라 개념 설명을 하면서 내가 먼저 풀어주는 문제 말고, 그거 말고 너희들한테 먼저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개개인마다 틀린 문제들이 있겠지. 잘못 풀었거나 못 푼 문제들이 있겠지. 그런 문제들을 내가 풀이를 할 때, 숙제를 풀어온 것들을 내가 풀이를 할 때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문제를 딱 풀자마자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 알았죠? 그럼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이과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목이죠. 이과의 그냥 대표 과목이잖아. 그지? 이과 출신으로서 가는 취업을 해서 내가 갖게 되는 직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뭐가 있을까? 삼성을 갔다, LG를 갔다, 뭐 현대를 갔다, 현차를 갔다. 이과 출신이야. 내가 기계공학과야. 어떤 직업을 많이 갖겠냐? 현차를 들어간다 치면,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치면 뭐 하겠냐 거기서? 핸드폰을 팔겠어? 차를 직접 내가 볼트 조이면서 만들겠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죠. 맞죠? 볼트 조이는 거는 이과 공부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어떤 직업을 갖니? 현차를 가고 삼전을 가면 연구원으로 갈 거 아니야. 물론 모두가 연구원을 간다는 건 아니고 이과적인 특징, 그 전공 지식을 가장 잘 살리는 직업을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봐봐.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에 대한 지식, 자동차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개발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이 목적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겠지. 근데 그걸 개발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이걸 쓰면 된다라는 게 레시피처럼 나와 있니? 있니 없니? 당연히 없잖아. 그럼 내가 찾아가야 돼.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는지, 혹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없으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걸 누가 알려줘? 글로 써져 있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안 풀리는 문제라던가 내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유형이야. 우리가 평소에 풀지 못했다라는 느낌, 나 이거 처음 본다라는 느낌의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방식, 그게 바로 뭐야?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레시피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해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은 거 보면은 왜 내가 이거를 관계식을 써서 풀었어야 되는지, 왜 내가 나머지 정리를 썼어야 되는지, 그거를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직보 때 보면은 조교쌤이 풀어주는 거나 내가 받아주는 질문이나 보면은 대부분 이제 들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우리 반뿐만 아니라 모든 1학년들 특히 의 문제점이 그거를 잘 많이 놓쳐요. 물론 그거를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알고 있다 이 차이일 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뜯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가느냐의 차이일 뿐, 개념적인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 1학년 중에는 우리 반에는, 내가 가르친 반에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걸 연결 짓는다는 게 그거야.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쫙 있다 치자. 문제가 있다 치면 요만큼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얘기네.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다음.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요 녀석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네. 이 공식을 써야 되겠군. 그래서 마지막 얘를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쓰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각각 필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머릿속에 스크린샷으로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의 형태만 기억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문제는 또 뭔 줄 알아?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하면은 또 스크린샷을 뒤지고 있어. 풀이. 칠판에 내가 써준 풀이. 해설지에서 본 풀이를 그대로 떠올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 자, 문제 한 줄씩 읽어가 볼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아하니까 뭐야 이거? 직사의 방정식이다, 그치? 직사의 방정식 먼저 만들고 갈까? 뭐 이런 내용들. 그것들을 잘 보면서 너희 걸로 잘 소화를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너희들이 처음 보는 듯한 느낌 문제 많이 있을 거야. 학교 시험 보다 보면. 너무나도 뻔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너희들이 숙제를 연습을 하잖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유형 1번을 본다 치자. 얘를 풀어봤기 때문에 얘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 이 풀이 1, 2, 4, 기억, 니은, 디귿, 이건 너무 근데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를 풀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얘를 왜 그렇게만 했어야만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나서 얘로 넘어와야지. 이해됐니? 그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야. 흉내 내기로 들어가는 거랑 얘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 풀이 방식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거랑 얘를 풀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 내기로 얘를 풀어보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아셨죠?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1학년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지 2학년 때부터는 좁힐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요거를 잘 기억해놔. 알았지? 수학이야. 이과 과목이야. 지금 너희가 여기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과 이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과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과목이라서 너희들이 문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접할 때는 이과생들처럼 접근을 해줘야 돼. 알죠? 특히 그게 수원수투로 가면 특히나 좀 심해질 겁니다. 풀이 방법 무조건 이게 점점 흐려질 거고 사라질 겁니다. 알았음? 자, 어제는 말이 너무 길어졌고 부등식 내용부터 하러 가보자. 자,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등식 단어는 도형 말고 부등식 단어는 그냥 개념 설명 쫙 한번 진행한 다음에 문제 쫙 풀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부등식 끝내버릴 겁니다. 알았죠? 부등식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가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 부등식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내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 실근의 부호도 사실은 부등식 거고 근의 분리도 사실은 부등식 거거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아까 방금 말했던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도 있기는 해, 숙제로. 근데 그걸 오늘 메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중간고사 때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숙제로만 남기고 진짜 말 그대로 부등식 부분만 설명을 해주려고 해. 가자. 그래서 여러지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뭐냐면요. 1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을 단독으로 갑자기 뭐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 녀석의 해를 구해서 이러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뭐다? 연립으로 바로 나올 겁니다. 같이 얘랑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 하는 식으로. 그때 연립 1차 부등식 혹은 그냥 1차 부등식에서 이번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한쪽은 2차라서 연립 2차로 나올 겁니다. 이런 연립은. 그러면 연립 1차, 1차에서는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크게 보면 내가 두 가지 파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의미해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유형을 예를 들자면 좀만 더 내릴까?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유형을 얘기를 하자면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활용형입니다. 말로 주절 나와 있는 것들을 식으로 옮겨 쓰는 거 있잖아. 뭐 삼각형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 시험으로 치면은 선영이가 자주 질문했나? 이번 시험으로 치면은 매출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말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식으로 옮겨 쓰는 그런 활용형 문제인데 1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활용형 문제는 과부족입니다. 다른 활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활용은 비교적 할만해. 근데 과부족이 좀 어려워요. 그 중에서.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할 거고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나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졸라기 쉬워요.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가 상수 K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 문제는 이거 연립 1차도 있고 그냥 1차도 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녀석은 뭐다? 여기다가 식이 등장을 하는 거야. x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게 이제 너희들이 많이들 틀려오지. 절대값 기호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x일 수도 있고, k에 대한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x에 대한 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수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빈도로 따지자. 자, 첫 번째 녀석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 그랬는데 얘는 단독으로는 출제 안 될 거야. 그럼 얘는 나왔다 하면은 어떤 문제?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출제는 안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걸 왜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연립할 때. 연립 부등식의 그 하나의 식을 나타내는데 보통 표현되는 게 이 녀석이 많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단독으로 출제될 경우도 가끔씩 존재하긴 해요. 저런 거. 알았죠? 절대값 x 크다 작다 반대편에 식. 알았음? 요것도 좀 이따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단독 출제됐다. 1차 부등식에서.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얘 아니면 과부족이에요. 요 두 개가 됐다게 중요하죠. 얘 어디 있어? 요런 문제를 말합니다. 얘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알았죠? 그러면 자 절대 부등식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 세 가지 유형 문제 대표적인 예시들 해볼까?
색으로 갈까? 자, 이거는 그냥 내가 풀게요. 보세요. 너무 쉬워서. 요거자. 자, 완전 기초 문제는 빠져있고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봐야 베이직. 자, 어때?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상수 15만 들어가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얘 풀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 절대값이라는 녀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밑에 거랑 달라요. x에 대한 범위 나누기가 아니라 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할 수 있는 그 풀이 그대로야. 요 녀석은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좌변은 무슨 의미가 돼요? 절대값 속에 있는 이 3x-a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누구? 3x-a라는 녀석이 5 또는 0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5만큼 떨어져 있는 15나 마이너스 15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거리보다 얘는 어디에 있다? 더 짧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x-a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15와 15의 사이 쪽에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잠깐만 얼른 써. 준이 얼른 써.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다니.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뭐다? 절대값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근데 그 거리가 15보다 가까워요 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15만큼 떨어져 있는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5랑 15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3x-a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사이 쪽에 있어야 더 가깝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3x-a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요. 그래서 세 군데 전부 다 a 더해버리고 3 나눠버리면 x 남죠?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b고 얘가 4니까 여기서 a를 먼저 구한다. 그 a를 넣어서 b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순서로 풀어주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단독 출제가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거저 먹으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문제. 요 녀석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 요런 거. 792번. 주은아, 얘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네. 흐어. x의 범위를 더 한다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는 뭐가 나옵니다? 오, 절대값 속에 뭐가 들어가 있네? x 플러스 1. 근데 반대편에 누가? x에 대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범위 나누기로 풀어야 됩니다. 알았음? 그래서 뭐 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식을 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식이 뭐야? 음수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풀면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준다. 그 다음에 풀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요. 그때 구간 나누기 할 때 항상 조심. 얘를 해로 뻥 쓰는 게 아니라 얘랑 겹치는 해를 써야지.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막 쓰지 마. 알았지? 두 번째. 없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온 녀석은 있나? 없지. 이 녀석에서 나온 녀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그래서 절대값 기호 그냥 풀어줍니다. 뭐하냐? 그래서 x의 범위 나타내 주니까 오케이 1보다 크다. 그럼 이제 뭐야? 이번에도 얘랑 얘가 겹치는 범위를 써보자. x는 뭐야? 1보다 큽니다. 그래서 1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찾으세요니까 답은 2번이겠지. 근데
이 문제 이거 꼭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춰서 풀어야 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처럼 뭐 해도 돼? 해도 나오긴 합니다. 알았죠? 근데 이 풀이 웬만하면 서술에 쓰지 마세요. 빨리 풀고자 하는 객관식 문제에서만 사용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주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되었죠? 네. 요거 참고는 해두세요. 좀 더 빨리 풀려면 풀 수는 있습니다.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앞에 유형처럼 푸시면 돼. 근데 서술에서는 무조건 감점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걸 추천합니다. 방법은 있지만. 알았지? 네.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절대값 2개짜리 풀 거야. 795번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795번입니다. 자, 요 녀석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 주은아, 너 풀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지. 성혜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요 녀석은요. 서술형이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사실. 맞죠? 그래서 서술형이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객관식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풀이를 일단 보여주고 그 풀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 너네들이 푼 풀이랑 비교를 해봐.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답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몇 번? 1번. 겁나 빠르단 말이야. 맞냐? 1번? 1번 나왔어? 안 나왔구나. 쟤는 1번 나왔어? 나왔다는 얘기야? 아, 그래? 그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을 미리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 가지 부등식은 그래서 크게 2개 파트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 녀석은 그냥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같이 얘기합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은 너무 쉬워가지고 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내가 먼저 잘 안 풀어줍니다. 맡겨버리죠. 어차피 할 수 있거든. 그 한두 가지 유형들 때문에 이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면 요번 중간고사 때 설명했던 녀석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뭐요?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가 필요해요. 요 녀석 언제 했어요? 우리 중간고사 때 했잖아요. 언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기 직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면서 두 함수의 교점을 찾자 뭐 하자? 연립해서 방정식 구하러 가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 녀석입니다. 자, 갈게요. 함수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는 y는 fx, 하나는 y는 gx. 그래서 만약에 너희한테 두 녀석의 뭘 찾아주세요? 교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바로 뭐 했니? 연립을 하러 갔죠. 함수 두 개를. 그냥 우변끼리 같다라고 해서 찾든 두 식을 빼서 찾든 어쨌든 너희들이 찾게 된 거는 뭐다? 연립해서 얻은 fx는 gx라는 거 하는 녀석. 이게 바로 뭐다? y 사라졌고 x에 대해서 등식으로 연결해놨으니 이게 바로 방정식이겠지. 방정식에서 우리는 항상 뭘 찾아요? x값을 찾으러 갑니다. 그 x 중에서도 실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실근이 바로 무엇이랑 똑같다?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요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판별식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맞지? 함수에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방정식에서 뭘 찾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으러 가는 그거랑 동일한 내용인 거죠.
알았죠? 자, 그런데 부등식이란 건 그럼 도대체 뭘까? 부등호로 연결된 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면 돼, 얘들아? 빼서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요? 이게 y인데요? 이게 y인데요? 둘 다 y잖아. 그래서 y끼리 비교했을 때 크다? 요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fx라는 함수는 어떻다? gx라는 함수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더 위쪽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었음? 요게 바로 함수고요. 그게 바로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등식을 만나게 되면은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부등식 문제를 만나면 이 항을 통해서 식을 어떤 연산을 함으로써 좌변에 있는 식이 심플해지니까 그 상태로 풀자. 일 수도 있지. 맞죠?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는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또 펼쳐질 수 있긴 하죠. 또는 문제 자체에서 fx, gx 안 줬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러 간다? 너희들이 방정식의 함수와 어디다 화살 붙이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방정식은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했던 식입니다. 그럼 방정식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판별 쓸 수 있니? 네, 두 점에서 만나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면 돼요.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내용은 둘이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나오면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푸시면 된다고. 맞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문제가 있었잖아. 어떤 문제? 그게 바로 근의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음? 우리 근의 분리할 때 어떻게 했어? 2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출발을 하잖아. 근데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의 공식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패스하고 판별식. 예를 들어서 근의 분리 문제는 1보다 작은 근 하나, 3보다 큰 근을 가지라 그랬어. 두 개지? 근데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다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5보다 크냐? 아니잖아. 맞죠? 맞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함수로 뜯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y는을 붙여서 y는 fx라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y는을 붙여서 y는 gx라는 함수. 두 함수를 가지고 뭐 하러 갑니다? 더 크다 작다. 크다 작다래. 만나는 점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 다른 하나는 5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 풀어나가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풀어나가는 그 문제 기억나지? 요번 기말고사에 또 나옵니다. 알았죠? 중간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설명했지만 진짜 근의 분리 문제는 기말고사 때 나옵니다. 부등식이 들어가고 나면. 알았죠? 어쨌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근의 분리는 함수로 돌아가서 풀어요. 왜? 함수 자체가 이러이러한 함수에 대한 이러이러한 내용을 교점에 대한 내용을 풀기 위해서 연립을 이미 해놓은 게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연립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두 함수가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를 비교하고 있는 게 바로 부등식이잖아. 그 부등식을 푸는 도구 있죠. 지금 우리 반에 있는 너희들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못 풀어서 여기 와 있냐? 아니잖아. 이건 다 풀 수 있잖아. 어떻게? 인수분해가지고 마이너스랑 4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질문해볼까? 그래서 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 그럼 애들의 질문은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거든요. 그거는 공식으로 내가 설명한 거고 너희들이 원리를 깨우친 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풀어야 돼? 그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답을 내는 것 자체는 너희들 할 줄 알잖아.
맞죠? 그래서 부등식을 방금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만나면 뭐예요? 함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야. 오케이? 그때 그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좀 이따 얘기합시다. 알았죠? 거기까지는 거기서부터는 이따가 쉬었다 할 거고 그 전에 있는 문제들만 몇 가지 좀 풀어볼까?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왜 내가 YY 붙였는지 알겠어? 이 부등식 자체를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 문제는 식으로 못 풀어서 함수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식으로 자체가 절대값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범위 나누기가 3개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 아까 풀이 안 했구나. 어떻게 풀어?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부등식 하나씩 만들러 가죠. 그쵸? 그런 식으로 풀면 답 나온다. 알았지? 그 풀이는 생략할게. 그런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다 보니 새로운 풀이를 만들어 오죠. 그게 바로 뭐다?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뭐 있다? y는 fx, 뭐 있다? y는 gx. 되었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그럼 얘는 y는 4라는 오이씨, 상수함수니까 마지막에 그리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왼쪽에 있는 녀석 누구? 절대값이 2개 포함되어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보자. 또 그걸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이 녀석이요. 자, 준아 허공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래? 어. 어? 어떻게? 지, 그렇지. 지금 네가 방금 그린 건 이거야. 절대값 x. 1만큼 내렸지. 미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된 거. 네가 그린 건 이거고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전연색의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지훈아. 그렇지. 그거지. 자, 어떻게 그립니다? 잘 봐. 절대값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뭐랑 뭐야? x-1과 x-2다, 그치? 그래서 걔네들이 0이 되도록 하는 x들을 먼저 찾아주세요. 얼마예요? 1. 얼마예요? 2. 됐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 삼아 얘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어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함수. x가 1보다 작아진데 얘 음수지? 얘도 음수지? 맞죠? 그래서 얘 음수니까 뭐예요? 뒤에 것도 음수니까 뭐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다? 이 함수입니다. 두 번째,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될 거야? 1 넣어주면 1이고 2 넣어줘도 1이죠. 아니지, 1보다 큰 거 하겠구나. 자, 다시 x가 1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x-1의 절대값. x-1은 1보다 컸으니까 양수. x-2는 아직 2보다 작은 범위를 보고 있는 거죠. 음수. 숑숑 1. 됐음? 됐음?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근데 1에서 1 넣으면 뭐 나와? 1. 여기도 1에서 1. 그럼 뭐야?
끊어지지 않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게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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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더하고 있는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끊어지지 않으면 되네 라는 의미에서 이 식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합니다. 알았어요? 준씨 알겠죠? 자네도? 성희도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결국은 여기서의 누구만? 기울기만. 여기서도 누구만? 기울기만. 여기서도 누구만? 다 같나? 기울기만.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자, 간다. 1보다 작아.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줄 때 둘 다 뭐해?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때 x만 봐.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x.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운데는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 x만 보면 마지막에 뭐야?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2보다 커지게 되면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 x 더하기 x 부분만 보면 2x 됐을까요? 예. 그럼 이제 이걸 맞춰서 세 개 그림 그리면 끝나. 마이너스 2, 0, 2 기울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아까 저 문제 어떻게 그린 건지 알겠어?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보면 어때? 마이너스 2, 0, 2 보이냐? 자,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 기울기 0, 기울기 2 세 개의 그래프를 끊어지지 않게 U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요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 그러면 뭐 완성? 다시 색깔 바꿀게. 뭐 완성?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완성한 겁니다. 아까처럼. 아까 내가 푼풀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변에 있는 함수 나타내기 위해서 4, y는 4. 어디에다 둘지 표현하기 위해서 x에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0이니까 사라지고 얘는 2네? 그럼 4는 2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뭐. 됐죠? 그러나서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씨 색깔이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빨간색 함수가 더 작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더 아래에 있다. 빨간 색깔 함수가 더 아래에 있다. 요렇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 풀이의 1절입니다. 1절.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2절. 이제는 뭐 하면 되는데? 이 값을 찾아서 그 사이구나 하시면 돼요. 맞나요? 맞나요? 그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두 번째 녀석이 나와. 일단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고 함수를 해석하면 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 x값 찾기. 자, 그때 나는 어디를 포인트로 맞췄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2라는 것에 오케이?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됐음? 그러면 x값 잘 봐.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요만큼의 간격을 찾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의 x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찾고 싶은 초록색 가자. 얘를 찾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요 녀석을 이용한다.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변화하는 동안. 됐어. 그래서 뭐다? 2에서 4까지 y좌표가 이만큼 변화했어. 그럼 주은아, x의 변화 얼마만큼 변해야 기울기가 2냐?
x가 얼마만큼 변화해야 기울기가 2가 나와? 1. 왜? 기울기가 2니까 1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지. 맞죠? 끝났죠? 2. 마찬가지가 될 거야. 이거니까요. 됐음? 끝. 얼마야? 왜 반대로 해놨지? 어쨌든 1만큼 더 커져서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1보다 더 작을 때의 값은 뭐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게 서술에서 쓰지 말랬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쓰지 말란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쓰는 거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이 풀이를 하든 이 풀이가 아니라 범위 나누기를 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서술형이잖아. 뭘 얘기를 할 수 있어? 풀이를 보기 위해서. 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시오. 그러면 지금 이걸 사용해야 되거든. 알았죠? 또는 그래프 사용 금지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범위 나누기를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다. 준씨 알겠죠? 성희도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어쨌든 뭐야? 1번 나오네요. 알았음? 자,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이어서 나머지 내용들 진행해 봅시다. 지금 칠판에 띄워놓은 거 806번이죠? 806번 문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활용형 중에 보통 질문을 많이 하는 과부족입니다. 과부족. 많거나 부족하거나 의자가 많아서 남거나 의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얘기해도 뭐 사람이 학생이 많거나 학생이 부족하거나 뭐 이거겠지 뭐. 자, 과부족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말 그대로 식을 어떻게 세야 되는지 모르는 거. 물론 다른 문제도 있어. 농도,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 농도 문제도 나와요. 부등식에. 그냥 농도는 근데 식을 연습을 하다 보면 돼.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식을 말 그대로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죠. 자, 일단 쭉 뭐 이런 거 읽어가다 보면 활용형 문제, 뭐 삼각형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너희들은 미수가 필요하지. 맞지? 그래야 식을 세우지. 미수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런 문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학생이에요. 다른 하나는 긴 의자가 등장하죠. 자, 학생을 X로 잡을까? 의자를 X로 잡을까? 이유까지 생각을 해봐. 학생이 X야? 의자가 X야? 의자가 X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맞아요. 학생을 X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의자를 X로 잡아야 돼요. 왜? 학생을 뭐 첫 번째 상황 이걸로 보면은 3명씩 앉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X로 잡는 순간 나눗셈을 해야지. 맞지? 나누기 3. 그러다 보니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X를 학생이 아니라 의자로 잡습니다. 왜요? 학생의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뭐가 나오거든. 자, 첫 번째 상황. 한 의자에 3명씩 앉았대. 너희들 머릿속에 의자들을 여러 개 늘어놓고 거기다가 학생들을 앉혀봐. 실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봐. 3명씩 앉았는데 학생이 5명이 남았다? 학생이 뭐 했어? 5명이 못 앉았어. 서 있어. 왜 못 앉았을까? 준비했던 모든 의자에 다 몇 명씩 앉았거든. 3명씩 앉았거든. 그럼 X개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3X명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가? 아니요. 서 있는 사람 또 있죠. 그지? 그래서 학생은 뭐가 돼? 3X 플러스 5가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상황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 또 있어.
얘를 갈 거야. 자, 이번에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준비했던 X개의 의자에 4명씩을 앉힐 거야. 의자가 쫙 늘어나져 있고 앞에서부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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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앉아가고 있어요. 근데 의자가 1개가 남았대. 마지막 의자에 앉았다 안 앉았다? 아무도 안 앉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 준아, 준비했던 4명이 가득 앉아있는 의자는 몇 개야? 2라고 해서 틀리는 거예요. 잘 봐. 몇 개의 의자를 준비해놨어? X개의 의자를 준비해놨지. 앞에서부터 내가 한 4명씩 4명씩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마지막 의자 1개 남았지. 여기는 앉았다 안 앉았다? 그럼 내 질문이 뭐였어? 4명이 가득 앉은 의자가 몇 개냐라고 했잖아. 몇 개의 의자에 앉았겠어? 여기까지 앉았겠지. 왜요? 요 의자는 1명만 앉아도 되잖아. 학생 수가 딱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여기 1명만 앉아도 이건 비는 의자는 아니잖아. 4명이 다 채워 앉아도 되고요. 남으면 안 되고, 남으면 여기 앉았을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학생 수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어떻게? 4명씩 앉히는 걸로. 그때 4명이 가득하는 의자는요, 전체 의자 중에서 남은 의자 하나 더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명 더 앉아요 부터 해서 4명이 더 앉아요 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해줘야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준씨?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뭐야? 학생 수요. 거기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했던 학생 수를 집어넣어서 2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지. 알았나요? 요게 과부족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과부족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다? 지금 우리가 풀었던 강당의 긴 의자, 실습실의 긴 의자, 교회 긴 의자. 긴 의자 문제가 제일 대표적이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학생들을 테이블에 앉힐 수도 있고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힐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줄 수도 있고 학용품이 남았다, 학용품이 부족하다. 그때는 뭐를 X로 잡아야 되겠어? 의자에 학생들을 나눠 앉힐 때 의자가 X라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누어 줄 때 나눔을 받는 놈 학생을 X로 잡아야겠지 그때는. 네,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준씨 알겠죠? 네, 그래서 미수를 누구로 잡는지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보고 너희들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1차 부등식 내용은 끝났고 이제 2차 부등식 하러 갈 건데, 자, 2차 부등식 내용도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했나? 문제도 풀었나?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오. 이거 할 줄 알지? 인수분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x의 범위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범위입니다. 이거 못 푸는 사람 손. 다 풀 수 있죠? 0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돼? 바깥 범위로 하면 되죠? 자, 근데 그걸 못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까? 왜 이건데? 왜 사이범위여야 돼? 0보다 작으니까요. 그건 너희들이 외운 거고.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왜 하필이면 사이범위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은 게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만나는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생김새는 항상 이걸 거야. 그 0보다 작다란 건 뭐야? x축보다 작다? 아래쪽에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니까 항상 두 녀석의 사이 범위로 나오겠지. 크면 바깥 범위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등식조차 함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개념입니다 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 지금 내가 지울 건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놔. 결국 우리가 만나는 부등식은 함수에서부터 위아래를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두 번째, 이 녀석 근의 분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배우는 게 원래 순서가 맞아요. 왜냐면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 유형은 연립을 해야 되거든. 부등식 두 개를. 그게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온 학교들도 그때는 너무 기초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중에서 너네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뭐? 자, 방금 풀었던 거, 인수면 거. 일반적인 해. 어떤 거? 0보다 작으면 사입 범위, 0보다 크면 바깥 범위. 그게 일반적인 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수한 해가 나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해라는 거는 총 4가지입니다. 해가 일반적인 해. 사입 두 녀석의 값을 가지고 사입 범위에 있거나 바깥 범위에 있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해인데 특수한 해, 그게 아닌 다른 해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 또 해가 없는 거. 또 범위가 아니라 이상하게 나오는 거. 하나의 값만 등장하는 거. 또 범위가 아니라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오는데 요 녀석은 다르게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다. 결국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거는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시기도 해요. 얘를 빼내시는 쌤들도 있는데 나는 여기다 넣을 거야. 알았죠? 거의 대부분 여기다 넣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풀지 위에 거부터 먼저 잠깐 얘기하고 갈게.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겨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부등식을 완성해 볼래? 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풀래? 결국 요 두 개가 힌트죠. 맞죠? 저 범위 일반적인 해에서 저 범위 어떻게 나오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1이고 2잖아.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하겠지. 바깥 범위니까 이렇게 됐겠지. 최고차계수 2니까 이렇게 붙이겠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떻게? 요 두 녀석 자체가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에서는 근이었던 놈이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공식,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능용이라고 붙여버리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니까 뭐야? 0보다 크니까 그래. 바깥 범위니까 뭐야? 0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지금처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은 그냥 붙여버리면 되지만 혹시나 최고차의 계수가 뭐인? 음수인으로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되죠. 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래서 방정식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지 부등호 방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빼면 완전 방정식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지. 근의 공식도 빌려올 수 있고 인수분해도 빌려올 수 있고 지금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도 빌려올 수 있고 알았죠? 그런데 2차 부등식의 특수한 해는요. 방정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뭐 있었어? 방정식에서 풀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근의 분리는 함수를 해석하러 갔듯이 어떤 문제는 부등식에서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 문제는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는 뭐예요? 라고 하면 함수로 해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애들은 함수로 안 해. 잘 봐.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먼저. 방학 때 다 배웠을 거니까. 어디로 가본다. 위에 설명 보지 마세요. 자, 두 문제를 풀 겁니다.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840번과 아니야 851번과 840번 그래 두 개 하자. 자 840번과 851번 두 개요.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케이 모든 실수 특수한 해가 나왔다 그치?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희들이 시험을 칠 때가 되면은 함수 안 그릴 거야. 그래도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알았죠? 반드시. 왜냐면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사실 안 해도 돼. 그냥 기억할 거야. 근데 이 내용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계속 나오거든. 수능 범위까지 넘어갈 거거든. 그때 돼서 2학년이 돼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다 그래. 바로 앞에 수업이 SS, WS반이었는데 거기서도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 한 명이. 왜 판별식 0보다 커요? 아, 작아요? 그 질문 항상 나온다고. 2학년이 돼봐. 1학년 때 전교 몇 등 하고 1등은 나오던 애들도 갑자기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아요?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 오케이? 자, 간다. 얘 만약에 주관식이었다면 여기도 지금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일단 모든 실수를 갖는 2차 부등식인 걸 알았으면 일단 함수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 가지고 하나의 함수, 뭐야? 2차 함수다, 그죠? 우변에 있는 녀석 가지고 하나의 함수, 무슨 함수야? y는 0이니까 x축입니다. x축은 이렇게 쭉 놓여 있겠지. 근데 x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빨간색 2차 함수 어떻게 되래? 최고차에서 양수인 녀석이 위에 있으래.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근해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던 건데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명칭들이나 기호들을 함수에 대한 용어로 살짝 바꿔주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써줄 거야. 뭐?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일단 는 방정식이었다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을 읽었었다면 지금은 부등식이니까 어디까지는 위에 있다까지는 읽어줘야지. 그리고 또 뭐 해도 된대? 또는 만난다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치? 이게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라면 아이고 해에 대한 내용 모든 실수를 갖는다? 언제? 항상.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 읽었잖아.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언제? 항상. 항상 위에 있거나 항상 만나고. 항상 만난다 하면 좀 이상하다 그치?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이차함수를 그려봐. 뭐야? 이렇게 그려줘도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만약에 이 함수라면 x축과 뭐 했어요? 접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하면 된다라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야지. 아까 여기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써놓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 판별식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도구입니다. 부등식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함수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를 가지고 연결시켜 놨잖아. 그 내용을 부등식에서도 빌려올 뿐인 거지.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나서 판별식을 판단해야죠. 알았죠? 근데 꼭 이 질문을 한다고. 뭐? 이제 풀이 끝이다. 풀면 답 나올 거야.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판별식 쓰면 되니까. 근데 꼭 이 질문을 해요. 뭐? 이 문제를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세 개 풀잖아.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한 줄 알아? 애들이? 아, 모든 실수 판별식 쓰면 돼. 틀린 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풀어요. 너희들 시험 대비로 들어갈 때쯤 되면 나도 그렇게 풀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지. 아,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왜 부등식의 도구가 판별식이 되냐?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니 안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접하니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2학년 돼 봐봐요. 안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그러기 시작을 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 그려주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851번으로 가보자.
자, 851번은 뭐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냐면 우리 요번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녀석입니다. 뭐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부등식 앞에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로 주어진 거. 그래서 두 가지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첫 번째는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마이너스 2일 때부터 할까? 마이너스 2가 될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그럼 이때는 뭐야? n 값이 주어진 거니까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네? 그럼 이거는 포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판별식으로 바로 가든가 그래프를 붕 그려가지고 안 만나네 판별식으로 가든가. 그래서 얘는 4배 아니다. 상수항 m이다. 아니 4다. 그래서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되죠. 그러면 m제곱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사라지니까 룰랄라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m값은 뭐예요? 그래서 합쳐서 답은 여기로 와야지. 등호 붙여서. 그 몇 개야? 4개가 된다. 그죠? 오케이? 4개 한 사람 손? 몇 개? 3개? 응. 이거 빠뜨렸지. 그래요. 조심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은 사실 원래는 뒤에 걸 더 풀라 그랬어. 유형 16번, 유형 17번. 이것들도 다 얘네들이거든. 그래서 특수한 해에 속하는데 뭐 똑같은 단순 연습인 것 같아서 제외할게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은 딱히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유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902번 갑시다. 풀어보세요. 902. 연립부등식 문제는 사실 나는 원래 안 풀어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푸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정수의 개수 또는 여기 있나? 개수만 나오네. 정수해는 3분일 때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을 하나는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항상 풀어주는데요. 조심하세요. 일단 연립부등식 자체를 내가 안 풀어주는 이유는 연립방정식보다 훨씬 쉬우니까.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가 있어서 두 식을 적당하게 실수배를 하든 뭐 하든 해서 말 그대로 소거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근데 연립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 거도 x 하나만 있고 밑에 거도 x 하나만 있다 보니 각각의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어요. 위에 거 풀어주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나오고 밑에 부등식도 일단 인수분해까지는 된다. 그죠? 5와 A로 마마 붙여주면은 분명히 A와 5의 사이범위인 건 아는데 사이 맞지? 등호 붙은 사이범위인데 5가 큰지 A가 큰지 몰라서 그냥 일단 한글로만 써봤어요. 너희들은 이제 저 두 개를 바탕으로 뭐 해?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정수해를 찾든 범위를 찾든 뭘 하든 하지 원래는. 근데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된대. 그거 조심해서 좀만 길게 가자. 가자. 노란 거. 마이너스 1. 아, 더 길게 갈걸. 3. 그 다음에 5. 자, 그 다음에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죠? 왼쪽으로 뻗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수해를 몇 개? 아이고, 4개 가지라 그랬지? 여기까지. 마이너스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A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명확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부등호가 있어야 되는 건 알아. 그럼 이제 마지막에 고민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야? 등호를 붙여 안 붙여?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0이란 정수해는 가져야 된다 그랬지. 가지니까 등호 이거 하지 마.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 등호는 A를 근으로 갖습니다. 가져야 됩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등호 부등호는 A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라는 얘기는 A가 어디까지 움직인다? 0까지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그 이후에 너희들은 정수회를 0을 가지니 안 가지니? 얘가 점이니까 가져요. 그러면 등호 붙어도 돼요. 0까지 가도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방금 가진다, 등호 붙인다가 공식처럼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왜? 만약에 이 상황이 빨간색이 점이 아니라 동그라미였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야? 4개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면 0등호, 아니 0등호래. 0근으로 가져야 되죠. 근으로 가져야 되면 등호냐? 이번엔 틀리잖아. A는 0까지 가면은 0이라는 근은 빠져버리잖아요. 왜? 빨간색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가야지.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는 정수로 가지면은 등호 붙인다 이런 식으로 공식 만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틀린 애들 진짜 많아요. 이 예시도 방금 바로 앞에 WS반 이번 중간고사 97점 받은 애가 요 질문을 했어. 이거 왜 등호 붙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거 되게 헷갈려 하는 거니까 지금 한번 할 때 잘 해두세요. 알았죠? 알았음? 네. 여기까지 하면은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 끝났어요. 남아있는 건 이제 과부정 말고 이상한 농도 같은 활용 문제. 그 다음에 유형 28번, 29번, 30번은 사실 지난번에 방정식 때 했던 근의 분리만 실근의 부호라서 너희들한테 맡길게요. 요 내용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형 28번, 9번, 30번이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고르세요라고 하면 28번, 9번, 30번 맞아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부등식에 대한 파트지 방정식 때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숙제는 유형 30번까지 하고 뒤에 행위를 원래 했었나? 했었지. 요 부등식 단원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화토지. 화요일까지. 알았죠? 네, 1등급도 1등은 우리 원래 어떻게 하고 있었어? 한번 풀어보고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싶으면은 풀지 말라 그랬고 질문 들으라 그랬고 애들이 질문하는 거 풀어봤는데 몇 개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풀만한 게 많이 꽤 있다? 그러면 풀라 그랬죠? 알았죠? 본인 스스로 나 지금 행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봐야 다 질문이야 싶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